미생물의 참모습. 그리스퍼는 클러스터드 레귤러리 인터페이스드 셔트 팔린도믹 이피트의 머리 글자를 따서 만든 용어다. 크리스퍼. 이 DNA 덩어리는 세균이 있는 것으로 약 50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진 해문서열과 파지나 플라스미드의 DNA에서 유래한 간격 서열이 일렬로 반복해서 나열되어 있다. 어떤 파지가 세균에 들어갔을 때 파지의 공격에서 세균에 살아남게 되면 파지의 DNA 조각을 이 덩어리에 추가할 수 있다. 나중에 동일한 파지가 재차 침입하면 이것으로 바이러스의 감염을 인식하여 그 바이러스를 재빨리 죽인다. 유전자 치료를 시작하기 앞서 우리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보았는가? 의도한 돌연변이 외에 뜻하지 않은 돌연변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최근 이루어진 기술의 발전과 변형, CAS9 단백질을 사용해 윤리적인 문제는 없는가? 이 문제는 국제윤리위원회가 관심을 기울이는 중요한 사안이다. 제5장에서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의 발견. 1920년대 말 런던의 성마리아에서 포도알균의 특성을 연구하던 알렉산더 플레밍은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다. 플레밍은 배양 접시에서 균을 배양, 불가피한 죽음, 자살인가 타살인가? 어떤 종의 세균은 다른 종의 세균이 강제로 자살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공격자는 독소, 즉 5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펩티드를 환경에 방출한다. 대장균은 ECFDF가 한 예다. 공격당하는 세균은 일반적으로 독소의 작용을 차단하는 항독소를 만들어서 독소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그러나 공격자가 많아서 외부에 펩티드가 많아지면 공격을 당하는 세균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항독소가 분해되고 만다. 유전자 전달, 접합, 형질 전환, 나노튜브의 형성. 세균은 접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염색체 단편이나 플라스미드와 같은 유전 물질을 교환할 수 있다. 접합은 세균이 다른 세균에 부착하는 선물을 생성하고 이 선물을 통해서 DNA가 한 세포에서 다른 세포로 건너가는 현상이다. 이런 방식으로 내성 유전자가 퍼진다. 또 병원성 섬이라고 하는 독성 유전자를 지닌 커다란 DNA 조각이 한 균지에서 다른 균지로 전달될 수도 있다. 정적소 인식을 차단하여 감염을 예방한다. 현재 설사 치료에 사용되는 대장균 니슬 균주는 신호분자인 AL2를 생성한다. 두한하핑을 연구팀은 이 대장균의 또 다른 정적소 인식 분자인 CAI1을 균주에 도입했다. 그러나 생물의 형성은 가역적이다. 어떤 조건에서는 세균들이 생물막을 형성하는 것보다 따로따로 생활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래서 생물막을 형성하고 있던 세균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플라크톤 성장의 형태로 돌아가기도 한다. 미생물들이 적절한 표면에 부착하여 생물막을 형성하면 단세포인 미생물들이 대규모의 사회를 이루어서 생활하게 되지만 그것의 미생물들이 단합하는 유일한 형태는 아니다. 한편 구성이 훨씬 더 조직적이고 더 유연한 형태의 또 다른 미생물 집단이 있다. 바로 미생물 총이라는 것이 그것이다. 세균의 의사소통, 화학적인 언어와 정적소 인식. 세균들은 생물막과 같은 미생물 군집 내에서 서로 소통한다. 그들이 말을 주고 받는 것이다. 상상이 되는가? 미생물총과 면역체계의 자극. 공생세균은 면역체계에 의해서 이물질로 인식되지 않는다. 즉 침입자를 파괴하는 면역체계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다. 장점막의 고유층에 있는 대식세포와 수지성세포는 공생세균이 만들어내는 화합물을 무시한다. 그것들을 못 번째 하는 것이다.
반면에 병원성 세균에는 반응을 한다. 오히려 공생세균은 면역세포가 깨어들어 지속적으로 숙주의 면역계를 자극하여 병원균에 대한 면역 반응을 강화한다. 미생물총은 C형 렉틴, 감마, 베타, 알파, 디펜신과 같은 항균 펩티드를 생성한다. 장관에 존재하는 분절형 사상균. 독립적으로 진행된 두 연구에 따르면 클로스트리디움과에 속하는 분절형 사상균이 장의 점막 고유층에서 TH17 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17 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분비한다. 생물막의 형성과 성숙. 생물막 형성은 아주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생물막의 형성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우선은 접촉하는 단계이고 그 다음은 성숙하는 단계이다. 운동성 세균이 손모를 통해 표면을 감지하면 손모가 편부의 회전을 억제하여 세균의 움직임을 줄인다. 정지한 세균은 세포 밖으로 분비할 다당류를 더 많이 만들어낸다. 장내 미생물총의 변화. 태아의 장관은 무균 상태로 태어날 때까지 세균이 정착하지 않는다. 신생아가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접촉하는 외부 환경인 산모의 질 미생물총이 신생아의 미생물총 구성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신생아의 장내 미생물총은 생후 첫 2년 동안의 출생 당시 환경에 따라 출산이 자연분만인가 제왕절개인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플랑크톤 생활을 하는 다시 말해서 유생하는 세균보다 과산화수소, 표백제 또는 다른 소독제에 더 강한 저항력을 지닌다. 또한 생물막의 구성원들은 항생제에 대한 내성을 가지기 때문에 의료 환경에서 점점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생물막은 화학적으로나 생물학적으로 활성이 없는 표면에서 성장하면서 표면과 접촉하는 음식이나 그 외의 모든 것을 오염시킨다. 치아 표면 생물막은 충치나 치근염을 유발하고 인공관절 같은 보철물이나 의료기기에도 생물막을 형성한다. 또 카테터 내부에 생물막을 형성하여 환자에게 주입되는 주사액을 오염시키기도 한다. 생물막 형성, 자유유생, 생물막이 있다. 세균과 동물의 공생은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과 미생물 군집의 도움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과거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정말 충격적인 사실로 우리의 사고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미생물 군집 공동체는 구성과 크기 면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면서 생명체의 생리와 병리에서 여러가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장내 미생물총이 만들어내는 것들, 소화기 안에 서식하고 있는 세균들이 소화작용을 돕고 있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다. 특히 장에 있는 세균들은 소화의 마지막 단계에 개입한다. 장내 미생물총에 포함되어 있는 세균은 효소를 만들어서 음식을 소화시키고 당을 가수분해하고 일부 소화되지 않은 잔여물을 발효시켜 결장의 상피세포가 흡수할 수 있는 화합물로 바꾼다. 세균이 만든 산물에는 숙신산이나 젖산과 같은 유기산과 아세테이트, 프로피오네이트, 부티레이트와 같이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짧은 사설지방산이 있다. 짧은 사설지방산은 병원균이 생성하는 독성인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병원성 세균의 장관에 침략하여 파스칼 코사르 파스테르 연구소의 교수이자 과학 아카데미의 정신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코사르는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수많은 상을 수상했다. 연구 분야는 세포 내 병원성 세균들, 특히 리스테리아의 생존 전략과 병원성 세균들의 RNA에 의한 조절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미생물의 참모습 획득. 이 생물의 참모습에 대해서 크리스퍼 방어 체계와 그리스 유전자 세균은 다른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항상 외부의 공격에 직면해 있다. 특히 세균은 끊임없이 박테리오파지의 공격을 받는다. 바이러스가 동물이나 식물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처럼 파지는 세균에 부착하여 DNA를 주입하고 세균의 복제, 전사, 번역에 쓰이는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자신의 DNA를 복사하고
이렇게 해서 VI형 분계의 VI형 분비계 공격과 반격. 세균의 환경으로 단백질을 분비하거나 또는 인접한 세균이나 진핵세포로 단백질을 직접 전달하는 메커니즘은 1형부터 V6,7형까지 7가지 유형이 있다. VI형 분비계는 가장 최근에 알려진 것 중에 하나로 2006년 콜레라균에서 처음 발견되었다. 그리고 폐의 낭부성 섬유증 환자에서 심각한 감염을 일으키는 녹농균, 또 위궤양을 일으키는 헬리코박터, 그 외에 사람에게 감염을 일으키는 VI형 분비계의 놀라운 특징은 다른 세균의 VI형 분비계에 의해서 활성화되는 이른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전략, 즉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VI형 분비계의 공격을 받은 세균은 그 자신의 VI형 분비계로 반격한다. 이 현상은 녹농균의 경쟁자인 콜레라균과 항균 결투를 벌이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녹농균의 VI형 분비계가 있으면 다른 세균을 더 잘 죽일 수 있다. 즉 다른 공격자 세균의 VI형 분비계가 녹농균의 분비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장내 미생물총처럼 크리스퍼 유전자자는 약 50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진 부분과 그 옆에 특정 박테리오파지의 DNA 서열과 유사한 간격에서 일하는 부분이 연이어서 나타나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일부 세균에는 반복 서열이 다른 여러 개의 크리스퍼 유전자가 있다. 그래서 약 40%의 세균에는 하나의 이상의 크리스퍼 구조가 있고 나머지 세균에는 크리스퍼가 없다. 크리스퍼 유전자 좌는 매우 긴 경우도 있고 때로 100회 이상의 서열 반복이 존재하기도 한다. 박테리오신들은 환경으로 방출되는 세균 단백질로 다른 세균에게는 독소로 작용한다. 사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항생제이며 종류도 다양하다. 박테리오신은 일반적으로 세 영역으로 구성되는데 표적 세균의 수용체에 부착하는 중심 영역, 표적에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역, 그리고 표적 세포를 죽이는 영역. 익스클루던 어떤 RNA는 아주 긴 RNA 안티센스 기능과 메신저 기능을 동시에 지닌다. 항색포도알균은 정적수 인식체계에 의해서 조절된다. 세균 간 접촉에 의한 성장 억제. 박테리오신은 세균에 의해서 환경에 분비되어 퍼짐으로 공격하는 세균이 꼭 가까이 있을 필요가 없다 하지만 10년 전 발견된 현상인 세균 간 접촉에 의한 성장 억제 시스템은 다른 세균들과 생존을 위해서 경쟁하는 도구로 세균 간의 접촉이 있어야 한다. 과정에서 고초균의 식물뿌리 보호작용은 대장균의 그람 음성 세균의 모델인 것처럼 고초균은 그람 양성 세균의 모델 세균이다. 이 세균의 몇몇 균주는 생물막 형성에 작용하는 항균성 리포펩티드인 설펙틴을 분비한다. 고초균이 만드는 생물막은 애기장 때의 감염에 대한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 뿌리의 표면에 형성되어 병원균의 공격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한다. 세균들 사이의 전쟁. 모든 생명체들의 생존 투쟁에서 적자, 즉 주어진 환경에 가장 빠르게 잘 적응하는 개체가 유리하다는 것은 당연하다. 이것이 적자 생존이고 자연 선택이다. 획득한 특성은 후대에 전달되어서 진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종이 만들어진다. 찰스 다윈은 세균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지만 그의 이론은 세균에도 직접 적용될 수 라보스위치 분자 차단기. 리보스위치라고 하는 비암호화 RNA는 차단기 역할을 한다. 리보스위치는 특정한 mRNA의 시작 부분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정 리간드가 결합하면 두 가지 다른 방식으로 접힌다. 첫 번째 방식의 리간드가
리보스 위치에 결합하여 RNA가 mRNA 번역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것을 번역 리보스 위치라고 한다. 이 경우에 mRNA 전체가 합성되기 세균 환경의 파수권, 세균이 살충제로도 쓰인다. 살충제, 세균이 환경의 파수권, 발리노마이신의 합성 생물의 또 다른 상징적인 업적은 대장균에서 발리노마이신을 합성한 것이다. 발리노마이신은 유용한 항생제이자 이온 운반 물질이다. 연구자들은 비리보솜 펩티드 합성 요소의 유전 암호를 담고 있는 유전자좌를 대장균에 도입하는 데 성공하여 발리노마이신을 합성할 수 있었다. 비암호화 RNA, 비암호 전사체, 비암호 RNA는 수십에서 수백 혹은 수천 개의 누클레오티드에 이르기까지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그들은 다른 RNA나 DNA뿐만 아니라 단백질과도 상호작용을 한다. 비암호화 RNA는 그 표적과 완전히 상호적이지 않아도 안티센스 RNA 역할을 할 수 있다. 비타민 B12가 있으면 리보스 위치는 짧은 RNA로 합성된다. 합성생물학 1970년대에 나온 유전공학이라는 용어는 분자 유전 생물학에서 특정 생물이 갖고 있던 유전자를 분리하여 다른 생물에게서 발견하는 데 사용하는 기술을 지칭했다. 예를 들어 유전공학은 대장균에서 알부민, 성장호르몬, 인터페론, 인슐린 같은 것을 만들었고 세정제에 첨가할 효소를 만들었으며 어린이 예방접종에서 사용되는 단백질을 만들었다. 세균에는 수백 개의 서로 다른 비암호화 RNA가 있다. 이 RNA가 만들어지는 영역은 과거에 종종 염색체에서 유전자 사이의 영역이라고 불리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겨졌던 부분이지만 비암호화 RNA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그런 인식은 사라졌다. 비암호화 RNA 또는 조절 RNA라고 하는 RNA들은 유전자 발현을 크리스퍼 유전자 치료는 크리스퍼가 나오기 전까지는 특정 유전자가 강하게 발현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나 조직에서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대체하는 기술이었다. 이 기술은 레트로바이러스처럼 게놈에 자신을 삽입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사용한다. 하지만 이 기술에는 위험이 따랐다. RNA 혁명. 그 후에 세균에서 여러 안티센스 RNA가 발견되었지만 그것은 2000년 초에 진흙생물에서 마이크로 RNA가 발견되면서 일어난 지식의 폭발적인 팽창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마이크로 RNA는 22개의 뉴클레오티드로 이루어진 작은 RNA로 진흙세포에 부착하여 RNA의 단백질 번역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발견은 두 가지의 기술 혁신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나는 마치 평면에 작은 타일을 깔아놓은 것처럼 DNA 조각을 배열한 RNA 칩 기술이고 다른 하나는 게놈과 RNA 서열을 분석하는 새로운 초고 질병배계 곤충의 장내 미생물, 사람의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에 대한 연구가 진전되어 병원균, 숙주, 매개곤충 이 3자 사이의 관계가 알려지면서 채채, 파리와 모기의 장내 미생물군 유전체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곤충의 미생물군 유전체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세균들은 장내 세균과에 속하는 프로테오박테리아이다. 전사 억제자와 전사 활성인자. 대변이식. 장내 미생물의 가치가 널리 인식됨에 따라 대변 이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프로바이오틱스 2001년 세계보건기구에 프로바이오틱스를 숙주에 적절한 양을 투여하면 건강에 도움이 되는 살아있는 미생물로 정의했다. 전사는 항상 일정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체를 예로 들면
인체의 각 부위에 있는 세포들은 각기 다른 기능을 발휘한다. 그 말은 다른 단백질들을 만들어낸다는 말이다. 한 사람의 세포 안에 똑같은 DNA가 들어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것은 세포들이 동일한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유전자의 발현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세포마다 전사가 다르게 일어나기 때문이다. 세균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진다. 각각의 세균이 음식 속의 세균은 요구르트는 발효 유제품으로 젖당을 가수분해하는 살아있는 세균을 가지고 있다. 요구르트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요구르트를 만드는 데는 주로 두 종류의 젖당 가수분해 세균인 번역은 세균의 여러 소기관들, 특히 리보솜이라고 하는 장치에서 이루어지는 아주 정교한 과정이다. 리보솜은 코돈이라고 하는 연속한 3개의 뉴클레오티드를 인식하는 방식으로 mRNA 전사체의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읽는다. 따라서 이론적으로 총 64개의 3연속 뉴클레오티드 조합이 있을 수 있다. 세균의 발효로 만들어지는 식품이 주로 유제품이기는 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식품들이 세균의 발효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특정 식품 발효 공정에서 세균의 여러 균질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산업적으로 생물학적 보존법에 큰 진전을 가져올 수 있다. 유산균과 피오노박테리아의 혼합이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 세균들은 그리에르 치즈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데 젖산, 프로피온산, 아세트산, 가산화물, 디아세틸과 같은 대사산물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 책은 생물학에 문의하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세균은 매혹적인 세계를 발견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미생물은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존재가 아니다. 미생물학은 최근 수십 년 동안에 근본적으로 바뀌었다. 미생물, 특히 세균은 아주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병원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동반자로 다가온다. 세균은 아주 복잡한 사회생활을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숙주와 상호작용하면서 살아간다. 말하자면 생명체의 정착에서 함께 공생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생물막, 식물과 동물에서 형성된 미생물촌과 같이 세균들이 구성하고 있는 그들만의 사회가 새롭게 인식되고 있다. 리스테리아, 살모넬라, 황색 포도 알러겐과 같은 세균들이 숙주에 침투할 때 놀랍도록 정교한 전략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세균의 면역 체계에서 유려한 크리스퍼 시스템은 DNA를 문서 편집기처럼 편집할 수 있는 스위스 군용 칼 같은 분자 멀티툴을 우리 손에 안겨주었다. 이처럼 세균은 생물학에서 일어나는 혁명의 한가운데 있는 생명체이다. 항생제 내성, 오징어에 있는 발광세균, 말라리아 매개의 모기를 하는데 한몫할 수 있는 또 세균, 장내 미생물의 신비리까지 세균이 엄청나다라는 거죠.